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라이브를 노트북으로는 어떻게 라이브를 하는지 알겠는데 핸드폰으로는 라이브를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만지작거리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가 아닙니다. 예,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인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모를까요? 어쩜 이렇게 모르는데도 유튜브를 하고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그저께 막 이렇게 책장 정리를 하고 있다가 문득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요 책입니다. Present, 선물. 이거 엄청 한 20년 전에 엄청 좀 유명한 책 아니었나요? 근데 요런 거는 계속 이제 유명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두 번째 이야기, 선물. 이거 한 20년도 훨씬 전에도 이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알 사람만 알지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지 않겠어. 예.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알지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아무튼 근데 2004년에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거를 이제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는 이거를 받고 이거를 그냥 딴 데 이렇게 쳐박아 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그 이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정말 오묘한 것이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다가오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을 나한테 주셨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나는 이 책을 정말 잘 읽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생기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 이런 것이 딱 생기더라고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책에 대한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현재라는 존재는 영어로 present잖아요. 근데 그 present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현재라는 말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딱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고, 현재는 그냥 현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요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재에 충실히 집중을 하자. 현재에만 집중을 하자. 충실히. 오늘 하루에만 집중을 하고 살자.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엄청난 그 힘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만 집중을 하고 현재만 오늘 하루 그냥 내 삶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살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인간의 공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커다란 공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예측을 하나요? 그 현재를 주는 건
내가 아닌데 나는 그냥 현재 선물로 받은 그 현재의 나의 삶에 최선만 다하고 살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학원인들이니까 오늘 애들이 한 2명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들도 별로 없는데 2명이 나갔어 오늘. 그러면 이 선생님은 뭘 생각을 하냐면 학원문 닫을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이게 언뜻 떠오릅니다.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애들이 뭐 집단으로 다 학원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냥 2명이 그만둔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살던 애들, 자매 둘인데 이사를 간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현재를 그냥 그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선생님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면 애들도 별로 없는데 오늘 2명 나갔네. 또 보니까 남은 애들도 나갈 것 같네. 이건 나갈 것 같네잖아. 이건 예측이잖아. 왜 선생님이 그런 예측을 하냐고요. 하나님도 아닌데 미래를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미래를 땡겨와가지고 낙심을 하고 온갖 상상과 상상과 환상과 아무튼 이런 거를 잡념과 이런 거를 믹스하면서 그냥 현재에는 단지 그런 심플한 일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래 그만두자. 학원 그만둬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맞아요. 저도 그 힘든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그런 공포심에 약간 사로잡힌 낙담을 하게 되고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지. 이게 현재에만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대범해지고 그래 현재를 살자 하고 좀 더 충실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서도 말을 하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그 해답은 누구나 알고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너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노인이 아주 현명한 노인이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를 그냥 충실히 살아보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존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걱정 같은 게 미래를 자꾸만 땡겨와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재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나의 미래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낙담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로봇처럼 본인을 그냥 AI다, 로봇이다, 뭐 사람이 아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과 뭐 미래 예측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에 2명 나간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웠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학원이 정말 나락으로 가나? 뭐 위태위태한 지경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순간에도 막 낙담이 되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추스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수업을 다 이제 끝내가는데 갑자기 엄마들이 쫙 들이닥친 거예요. 한
두세 명?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들이닥친 거예요, 엄마들이. 수업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엄마들이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다니는 그 학원이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거야. 문을 닫는데 중요한 건 그 선생님하고 좀 비슷비슷한 스타일로 가르친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대. 그런데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있는데 이 학원이 이제 문을 닫은 거야. 우리 학원에서도 아주 가까운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6명 되는 아이들이 그냥 이 엄마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여기하고 우리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건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닌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5분 만에 등록을 다 해버리고 간 거야. 6명 정도를 등록을 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이 끝났을 때 그날은 good day일까요? bad day일까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당연히 good day죠. 왜? 2명이 나갔지만 6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명의 신규가 생긴 건데, 하루에 4명의 신규가 생기는 그런 작은 학원이 있어? 응? 하루에 1명만 들어와도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와, 이게 존버가 답이구나. 오래 그 자리에 붙어 있었더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예, 그날도 이제 비슷한 날이었었는데, 그날도 어떤 엄마들이 2~3명이 확 들어오더니 별로 이렇게 길게 상담을 안 하고 이 학원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 학원을.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좀 이제 애들 많이 다니는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해가지고 그 공부방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또 내 학원을 생각한 거지. 왜냐면 그 공부방 선생님하고 이제 내가 하는 스타일이 비슷했었나 봐요. 비슷했는데 이제 그 공부방 선생님은 그 아파트 안에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애들은 어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이제 다니는 게 낫다 싶어서 이제 계속 다녔는데, 이제 애들 학년도 올라가고 이제 이래서 이쪽으로 이 학원으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또 때마침 그 선생님은 너무 몸이 안 좋다고, 그동안 오래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공부방을 접는다 이렇게 엄마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각자 이제 자신이 느끼는 또 학원으로 이제 찢어져서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의 엄마들은 이제 저희 학원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가끔씩 횡재하는 날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뭐 홍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날을 살았을 뿐인데 가끔씩 횡재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정말 존버가 힘이구나. 예전에는 존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한 3~4년 전 일인데 뭐 존버가 답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존버가 무슨 뜻인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 존버가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슬랭이더라. 슬랭, 코리안 슬랭. 존나게 버티는 게 존버래요. 아무튼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존버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냥 그 자리를 묵묵하게 이제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히스토리. 우리 그 가게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since 1960, since 1980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아니면 뭐 since 1920 뭐 이런 데가 있나? 아무튼 그런 데를 딱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히스토리, 그동안 버텨온 그 힘을 느끼며 뭔가 이 집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존경심 같은 게 들지 않나요? 예, 뭔가 존경심 같은 게 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학원으로 따지면 그 선생님이 그 시대에는 별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않고 이제 이랬지만, 이게 시대가 바뀌면요,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도 바뀌고 뭐든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게 되면 어떤 거를 봤을 때 거기에 매기는 가치도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물건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가 주는, 그 연도가 주는 그런 가치에 부합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정말 여태까지 주식으로 치면 완전히 빌빌빌빌 되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스카이 로켓팅을 해버리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쿠팡의 시초를 아직도 알아요. 그 쿠팡은 10년도 훨씬 더 됐죠. 그 쿠팡이라는 게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 왜 그게 쿠팡이냐면, 이게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이 프랑스어로 쿠팡이 되는 거야, 발음이. 근데 그게 쿠팡의 시초가 뭐였었냐면, 같은 물건인데 좀 더 싸게 쿠폰 주듯이 이렇게 하는, 같은 물건인데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똑같은 물건인데도, 만약에 똑같은 미용실인데도 그냥 가서 낼 때는 한 5만 원 냈는데, 그 쿠팡으로 그거를 이제 사서, 쿠폰을 사서 이제 거기를 가면 뭐 4만 원에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쿠팡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애기 엄마 치고, 아니면 애기 엄마가 아니어도 그냥 모든 가정주부들 치고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 전 국민의 그냥 그게 돼버린 거야. 온라인 쇼핑몰이 그냥 돼버린 거야, 쿠팡은. 그런데 쿠팡도 맨 처음에는 정말 별로, 그래서 맨 처음에 쿠팡이 나올 때 일부러 그거를 안 이용하고 그냥 돈으로 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 찌질하게 쿠폰 들고 가가지고 이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냥 돈으로, 그냥 쿠폰 없이 그냥 돈으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서비스의 차이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가는 사람들 자체를 약간 좀 찌질하게 보는 뭐 요런 분위기도 살짝 있었고, 근데 계속 이렇게 밑바닥을 치다가 계속 적자라고 막 이런 말이 몇 년 전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하늘로 치솟듯이 그렇게 흑자를 내고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뭐 파이팅 이런 건 없어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것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뭐 요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내가 어떤 한 자리에서 계속 했었는데 계속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만 1, 2년 해보다가 이게 안 되면 2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 거니까 또 딴 데로 뭐 알아보려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 시작할 때 그 자본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제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음에 하던 그곳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잘 되는 날이 온다. 근데 그 계속할 때 느끼는 공포심은 그냥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을 해서 공포심이 오는 거지. 그냥 오늘만 생각을 하자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날. 오늘만 하루 충만히 살아보자. 오늘만 하루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오늘 하루만 충만히 살아보자. 나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면 끝이다. 나에게는 오늘만 있다. 라는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계속 존버하시면서 산다면 그게 나중에는 히스토리가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 히스토리가, 그 긴 역사가,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긴 역사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뭐 요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20년 전에는요, 가격이 얼마였냐면 8,500원이어서 8,500원. 책값도 요즘에 많이 비싸졌죠. 그쵸? 8,500원이었네. 예. 아무튼, 예. 우연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책이었었는데, 책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예. 송오현님이 선물을 해주신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도 선물 같은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나쁜 거가 아니라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냥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히 살아보자. 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끝.